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아나톨리 포멘코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대충 아나톨리 포멘코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야기 간략하게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 아나톨리 포멘코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약간 이거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이 아나톨리 포멘코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요것저것 이것저것 또 연결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하고 이 한번 비교를, 이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비교란 거는 그동안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했던 어떤 가설 기반의 이야기들, 이제 제 기억 속에 저도 이야기를 해놓고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 소화들 잘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아나톨리 포멘코 이 구글 데이터로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태생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고, 위상수학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음모론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모르조프, 어제 잠깐 봤던 이 인물, 이제 이 사람의 개념을 전승했다. 뭐 아니면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제 모르조프, 니콜라이 모르조프, 간단하게 리서치 해보면, 자, 1880년 그곳에서 칼 마르크스를 만났습니다. 망명 중에 모르조프는 칼 마르크스, 망명 중에 모르조프는 러시아에서 민주사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한 팜플렛을 테러리스트 투쟁에 썼습니다. 잠깐 제가 또 눈이 안 좋으니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차르의 비밀 경찰이 테러리스트를 체포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과학과 역사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을 출판했고 러시아 항공의 선구자였다. 당연히 자연과학, 화학, 물리학, 천문학, 역사, 비행 1800년 되면 이 메이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아나톨리 포멘코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원고는 준비하지 않아 가지고 아무튼 이거 저도 구글 보면서, 자, 수학적 작업 일단 패스하고, 역사 수정주의. 자, 고대사 전체. 포메코는 역사적 연대기를 주장하는 개념의 저자 중 한 명이다. 고대사 전체입니다. 그리스, 로마, 이집트의 역사 포함 중세에 발생한 사건을 반영한 것일 뿐이며, 중국과 아랍 역사 전체는 17세기, 18세기 예수의 주장물이다. 중국과 아랍의 역사 전체는 17세기, 18세기 예수의 주장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1540년 이그나티오 데 로욜라와 6명의 동료에 의해 교황 바오르 3세 승인. 주장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포멘코는 역사 연대기 분석과 고대 및 중세 연대기를 쓴 여러 권의 저작자에 따라 공동 저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예수가 기원전 12세기에 살았고 조슈아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는 트로이 전쟁, 십자군 전쟁은 동일한 역사, 징기스칸 몽골이 실제 러시아인이었다고 하며, 현재는 미국 서부와 중서부를 구성하는 13개 식민지 서쪽 땅에 시베리아, 미국 제국 등이 극동지역에 있었으며 관례적인 역사. 대부분 러시아 과학자와 세계 역사가들은 사이비 과학이라고 한다. 자, 역사 수정주의, 이거 일단 캡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맥락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맥합니다, 지금. 이 맥락이. 이 맥락을 일단은 넣겠습니다.
자, 역사 수정주의. 먼저 1번. 고대사 전체, 그리스, 로마, 이집트의 역사 발생한 사건을 반영한 거다. 편집되었다. 이 말이겠죠. 비슷한. 자, 이게 이제 1번. 두 번째, 예수가 기원 후 12세기 살았고, 조슈아 언덕에 십자가 못 박였다고 주장한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12세기. 예수가 12세기. 하겠습니다. 잠깐. 12세기. 그리고 징기스칸 몽골인이 실제 러시아인.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이게 이제 요약본이니까 제가 뭐 책을 저거를 읽었을 리는 만무하고 여러분. 자, 그리고 기타 미국 서부와 중서부를 구성한 13개 식민지 서쪽 땅에 하나로 가야겠죠. 서쪽 땅에 1775년에 해체되기 전에 시베리아 미국 제국 극동 지역이었으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자, 대충 이거를 넘버링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하나 빠진 게 중간에 트로이 전쟁과 십자구 전쟁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제 물론 이 책에 이 사람이 주장한 요점이겠죠. 자, 이걸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4개. 일단 고대사 부분 1번이 되겠죠. 고대사 부분 1번. 2번 예수 12세기 인물이다. 3번 십자군 전쟁에 관하여 먼저 트로이 고대사하고 연결시킨 이야기. 4번 서쪽 땅에 관한 이야기. 이 서쪽 땅은 동부 13도 서쪽이죠. 자, 지금 이 내용이죠. 일단 역사 수정주의, 이제 대체 역사관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자, 그리고 이제 아테네 학당 여러분을 컨트롤 당하고 있고, 잠깐 사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에페타 만들어질 때 사진 자료. 1800년대 후반이니까 이제 이 방향이 다릅니다. 이쪽 여기 궁전이 지금은 샤오궁이라고 하고, 트로이카. 자, 이 궁전 사진이 있는 거 이거. 자,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목마르트 언덕 대가리 같고, 자, 이렇게 이제 파리 시민들. 이거는 이제 1980년대, 1900년대 초반 사진이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자동차가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않던 시절의 사진. 자, 그러니까 이 사진들, 의복들, 이제 이걸 약간 문화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의복의 문화, 또는 이 마차의 또 길거리의 문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꾸 이 갓 쓰고 한복 입고 한 그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이 공간을 인식할 때 대조선봉에 맞아가지고 전 세계는 모두 다 갓 쓰고 한복 입고 다녔다, 막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제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국의 조선의 고려의 그런 문화권에 살았다면 언어, 사상, 의복, 건축,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존재했을 때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는 그 하나의 포맷이 아닙니다. 자료사진들 보면 알겠지만. 자, 이거는 또 그 판테온, 그 프랑스에 있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도 정확한 이름은 제가 구글 찾아놓고 있으니까 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건축이 1800년대에 이루어진다. 물론 이제 이런 비슷한 우리가 워싱턴 DC 개발할 때도, 자,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 일단 파리 자료사진 좀 넣습니다. 유럽사가 다 뻥이라는 거는 어느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봐봐야지.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올려놔서.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책, 새로운 연대기,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새로운 연대기 아나톨리 포메코가 제안한 의식 역사 이론, 의사 역사 이론. 로마, 그리스, 이집트 고대 문명 비롯해 고대사 사건이 1000년 이상 후인 중세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고대사 사건이 실제로는 1000년 이상 후인. 이 이론은 또한 서기 1600년 이전의 세계 역사, 바티칸, 신성 로마 제국, 러시아 로마노 부왕가를 포함한 여러 공모자들이 이익에 맞게끔 광범위하게 조작이 되었으며 러시아 호드라고 불리는 세계 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진짜 역사를 흐리게 하려는 노력이다. 자, 새로운 연대기표도 같이 캡처를 해놓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0년, 1600년 이전. 이게 이제 흔히 임진왜란하고 많이 코드를 맞히는 시간대죠. 자, 하나 더. 이 다음 장에 하나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추가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시간대. 이 이론은 1600년 이전의 세계 역사가 바티칸, 신성, 로마 제국, 러시아 로마노권을 포함한 여러 공모자들의 이익에 맞게끔 광범위한 조작. 그리고 로마, 그리스, 이집트는 고대 사건은 실제로 1000년 이상 후인, 그러니까 중세에 일어난 사건을 확장한 거. 이런 비유를 제가 예전부터 했던 게 고려사하고 조선사하고 매우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고려 조선사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또 따로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600년 이전의 역사, 즉 5번 1600년 이전 역사, 뭐 지워졌다 이 소리겠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잠깐 또 파리. 자, 파리 사진들. 자, 이게 이제 궁이 그 에펠탑이죠. 그 트로카데르 궁전이죠. 트로카데르 궁전. 지금은 사라졌고, 트로카데르 궁전을 또 구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로카데르 궁전. 제가 이제 슬슬 동영상을, 예전에는 막 자료 한두 장으로 가볍게 넘어가던 것들 이제 영상 하나하나 하면서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하고 또 보면서 이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트로카데르 궁전. 트로카데르 궁전은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무오와 네오 비잔틴 양식의 절충주의 건물이었습니다. 무오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오 건축. 이슬람 서부의 건축, 서부 이슬람 땅의 건축과 네오비잔틴 건축은 종교기관 공공건물에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부흥운동, 5세기, 11세기의 동방 및 정교의 기독교 건축, 특히 콘스탄티노플, 라베나, 즉 무어 이슬람적인 거하고 동방 정교회 같은 건축물 양식의 절충, 파리 16구에 있는 위치하고 있고, 양쪽에 두 개의 곡선 날개로 확장된 4600석의 규모 강당으로 1878년 만국박람회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 2차 세계대전 관통하면서 중간에 1937년 만국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935년 해체돼서 새로운 건물인 샤오 궁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이거죠. 즉, 이 건축 양식이 중요한 겁니다. 무어 건축,
안달루시와 현재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를 포함한 서부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한 이슬람 건축 양식. 그리고 네오비잔틴 양식. 네오비잔틴 건축, 종교 및 기관 및 공공건물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부흥운동. 자, 약간 러시아적이면서 이슬람적인 믹스가 된 게 트로카드로 궁전이다. 그래서 초기 프로젝트. 원래 이 부지는 앙리 4세의 전호인. 어쩌고저쩌고. 자, 이건 트로카드의 궁전은 따로 또 한 번 나중에 할 겁니다. 1878년 박람회를 위해서 설계도 이렇게 되고, 이 양식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반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사라진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패턴적으로는. 왜냐면 이런 양식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박물관 궁전. 이 궁전은 1879년 웨이젠 비올렛 뒤크가 만든 프랑스 기념물 박물관. 아무튼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렇게 있다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에펠탑 이 사이로 보는 뷰. 이거는 다음에 나중에 할 겁니다. 또 한 번. 그리고 이제 건물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개선문, 에펠탑, 그 다음에 파리 피라미드, 루브르 피라미드죠. 루브르 피라미드 뭐 666, 이게 666개다. 근데 이제 실제 이게 666개가 쓰여지지 않았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자, 루브르 피라미드죠. 이 루브르 피라미드도. 이제 우리 보통 영화나 음모론에서 저게 666개다.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고, 디자인과 건설, 조각, 다빈치 코드 666개, 실제 사용한 거 603개, 뭐 70장 673개, 또 689개. 정확히 몇 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가 실제 세보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파리가 어느 시대에 개발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파리가 지금의 파리의 모양을 갖춘 거, 보통 나폴레옹 3세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의 파리의 모습이 완성되어진 시기를 나폴레옹 3세. 자,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이제 이 나폴레옹 3세 이야기도 좀 우리가 보면 좀 애매모호하는데, 아무튼 나폴레옹 3세 때 지금의 파리의 어떤 개발이, 완성이 이루어진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파리는 존재했겠죠. 그래서 인프라와 여기 있죠. 경제 현대화 1853년, 1869년 프랑스 어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리의 모습들이 파리의 재건이라고 하죠. 1854년, 1874년 이렇게 만들어진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에 뭐 존재했을 거고, 근데 이것도 체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배치들이 정확하게 프리메이슨 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꼭 워싱턴 DC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에펠탑이 있는 데가, 자, 에펠탑 개선문. 자, 이쪽이 지금은 샤오궁, 예전 궁자리고, 자, 에펠탑. 에펠탑 이렇게 있는 거고, 정말 이게 도시가 기호학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도 또 파리입니다. 파리. 자, 도시들 보면 알겠지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개선문 12방향, 중요한 게 12방향이죠. 이게 12방향, 황궁 12도, 그리고 시계.
1년은 12달, 12시간. 굉장히, 그러니까 파리가 그 동쪽의 도시로 아니면 약간 그 중국의 개념.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게 기호학이 등장하고 나서의 어떤 건축의 개념이나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한반도나 아시아에 있는 직사각형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를 말하는. 자, 기호학 개념을 해야 되고, 여기도 워싱턴 DC하고 똑같이 오벨리스크. 자, 오벨리스크 개선문 위치. 자, 그리고 이쪽에 쭉 오게 되면 바로 그 피라미드. 루브르 박물관 앞에 그 피라미드 666개 뭐 이제 이 썰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그래서 파리도 이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정확히 개발된 이게 과거에 있던 도시 중에 이제 더 개발이 됐겠죠. 18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초를 관통하면서. 그래서 지금의 파리가 이렇게 있고, 이 파리가 이 런던이 지금 위치가 런던 포지션이 자, 런던이 0이고, 자, 파리가 살짝 비껴나가 있지만, 그, 사진이, 잠깐. 이, 동쪽으로 전진하는, 제가 지도 한번 보시고, 동쪽으로 전진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자주 볼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누누이 말하는, 자, 이걸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분쟁 지역이 되는, 자, 근동, 이스라엘의 탄생. 자, 이스라엘 탄생 전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탄생에 그리스. 그 전에는 또 이 동쪽의 개념. 오스트리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지금 영국, 파리,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좌표, 이 좌표가 중요합니다. 자, 언제나 말하는 이렇게 이제 이 방향이 흘러가면서 또 연관성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금속의 사회된 이야기를 오래 들었으면 이 흐름을 이해하실 겁니다. 어느 쪽에서 흐름? 바로 우리가 한반도적 개념의 오리지널 만주 포인트. 하지만 이제 이 만주도 이제 지도적 만주가 있고, 자, 온타리오주. 좀 되겠죠, 온타리오주. 요동이니까, 요동의 개념. 런던, 제가 요동으로 표현 많이 했죠. 이 흐름이 있어야,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이 또 일본사에서는 동쪽을 개발한 도쿄 개념으로 계속 나오죠. 일본사. 이렇게. 그래서 이 동북부 오랑캐를 무찌르자. 이 개념이 일본사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이쪽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사에서도 동북부 오랑캐를 물리치자. 지금도 되고 있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과거에는 나치, 지금은 러시아, 그때도 러시아 제국, 후에 소련이었으니까 독일. 그래서 젤렌스키, 히틀러 다 영미의 허수아비였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사를 이해하셔야지 역으로 100년을 알면 1000년을 알고, 200년을 알면 2000년을 알고, 300년을 이해하면 3000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입력값대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대로 그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거 잠깐 도형. 이거 표현을 이제 빼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오리지널은 동쪽의 이 오리지널이
과거에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더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쪽에서의 동쪽을 계속 노렸겠죠. 그래서 과거에 동쪽에 그걸 개발하는 게 바로 이 동부 13도가 되는 겁니다. 동부 13도.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리고 또, 자, 이제 프랑스의 이 기호학 이야기는 이 서인의 등장. 그 이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론의 시대에 당연히 우리가 그러니까 정조가 수원성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수원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반도에 있는 그런 이 기호학이 들어가지 않는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수원성이라는 것을 또 아메리카나 유럽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 1800년대 초 당시에는 수원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한반도 세트에 있는 수원성의 모양을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 자, 이거는 자, 카페에다 링크 해놨고, 자, 워싱턴 DC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비밀 워싱턴, 이 개념이 미국 국세의 시작의 의미. 이거는 이제 제가 링크 해놨으니까 쭉 올려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쭉쭉쭉 해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워싱턴 밀교 스케치. 그래서 이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기호학적인 걸로 부엉이가 됐건 십자가가 됐건 역삼각형이 됐건 이렇게 지금 이 기호학 개념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마스터 메이슨 창립자, 뭐 이제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 정도 들어보신 분은 조지 워싱턴 이야기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고, 프리메이스 사원, 자, 엘버트 파이커 33도 국회의사다. 자,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는데 파리도 마찬가지죠. 파리도 여러분들이 파리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파리 우리 파리가 저거 파리 순간 놓쳤습니다. 자, 파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도 이렇게 개선문 이 12방향 중요하고요. 자, 개선문 12방향 중요하고 12방향. 그래서 이쪽에 또 오벨리스크도 있고. 자, 이제 이렇게 개발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바로 누구냐? 이제 워싱턴 DC를 설계한 피에르 샤를 랑팡이죠. 워싱턴 DC 바로크 양식의 평면도를 설계했다. 그의 작업은 오늘날 랑팡 평면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랑팡 평면도 이거죠. 이렇게 도시. 그러니까 1800년대에 정조가 새로운 도시, 뭐 수원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1800년대에는 메이슨들이 만든 도시의 설계는 이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파리 같은 식 또는 워싱턴 DC 같은. 그래서 이제 수원 이야기하고 화성돈 이야기하면 워싱턴 DC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랑팡이, 자, 뉴델리, 인도 뉴델리도 마찬가지죠. 브라질리아, 캔버라,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 했던 곳이 바로 왕림 아카데미, 1771년, 1776년 프랑스죠. 프랑스에 설립된 앙시아 레짐 후반기 동안 프랑스 최고 예술기관. 자,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자, 우리 아나톨리 포멘코. 지금 이제 프랑스 역사가 1600년대부터 뻥이다 라는 거, 이 개념 이야기하다가 지금 유럽 사진 좀 보여주려다가 지금 또 옆길로 샜는데,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자, 기하학. 기하학은 1607년 명나라의 서광계가 마테오 리치와 함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편집한 에우클레이데스 원론 라틴어판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기하 원본이라 붙였다. 이 번역본에서 기하라는 낱말이 라틴어에서 지오메트리아가 아닌 크기 양 뜻하는 단어 마테오 리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 바로 마테오 리치가 한반도 기록으로 누구냐? 바로 이이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 중에 중요 포인트점에 이이하고 마테오 리치를 DB를 해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하학적 접근을 이해를 못하면 이 1700년대, 1800년대, 지금 1900년대 프리메이슨이 뭐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아테네. 자, 지금 이거 기본 설명하다가 지금 시간 다 갑니다. 지금 요거 링크는 제가 다시 그 카페에다 다 링크 잡아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 비교 차트. 지금 또 이거 시리즈가 좀 꽤 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이 동쪽으로 향하는 이 단계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제가 거꾸로, 현재를 알면서 과거사를 거꾸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눈이 띄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 방식으로 그 누구도 접근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사 이야기하고 과거 신들 이야기하고 조사들 이야기하면 그냥 뭔가 있어 보이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자, 그래서 이 근동 다음에 여호와 그런 이야기 다음에, 자, 우리 또 이렇게 아직 정립은 안 됐지만 이 중앙아시아에 뭐 엔키다, 엔니다 그 이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엔키가 어쩌고 엔닐이 어쩌고. 이 비슷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걸 제가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엔키, 엔닐, 또 여기 한반도에서 이쪽에서 뭐가 있습니까? 또 이쪽 위에 해모수, 헤브루.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하냐면 언젠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구독자도 늘어나고 노인네들 돈 벌기도 좋은 건데, 제가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 차려라. 중요한 거는 과거사에 무엇이 등장하든 여러분들은 100년, 200년, 300년을 역으로 추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있는 거고, 이 근동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유대교. 이것도 유대교 편집본이죠. 유대교의 여호와, 야훼,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오니즘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럼 이게 시간대가 점점 엔키 엔닐 더 올라가죠. 유대교 뭐 6000년 기반이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종교적인 걸 좀 떠나서 사상적인 걸로 등장한 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고전. 그리고 아테네 이제 그리스 신화. 이것도 결국 그리스 신화로 등장하죠. 하지만 이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을 또 이게 대중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신이다 뭐다 이런 거는 대중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논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쪽으로 오면 이게 이제 그 일본사하고 비슷합니다. 일본사. 이거 예전에 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막부정본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자꾸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금 시간대가 올라가면서 종교 역사관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그래야지 대중들을 울어먹기가 좋은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갈수록 자꾸. 우리도 동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여기 가서 이제 해모세부로 이제 단군 환인 또 등장하고. 단군 환인 등장하고. 그러면, 이런 것 이제 단군 환인 등장하고, 뭐 이런 거 다들 아시겠으니까. 한반도에서 단군 환인, 이제 막 신천지나? 아마 대순 진리에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맥락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실제 역사는 자, 이쪽에서 이루어졌을 때 단군 환인, 해모수, 뭐 엔키, 엔닐, 이제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인간사다, 인간사. 인간사에서의 식격화 노름이다. 자, 아무튼 요것도 또 지어놓지 않겠습니다. 저장해놓고 어떤 이 흐름들 그러면서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어졌느냐. 그래서 갑자기 BC AD 나오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등장하죠. 우리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빛이 임신해서 왕을 낳고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그 이야기는 또 다음 편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집중 못하니까. 지금 오늘 일단 이 아나톨리 포메코 금성의 사전 이야기 비교 잘라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만 해도 지금 연결고리가 많고 또 이 베이직을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유럽에 대한 그 기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재미있는 시리즈가 제가 봤을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여러분들 소화하시기 쉽게끔 이야기를 하면서 할 테니 궁금한 것들 댓글 달아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또 감사의 말씀. 자, 그리고 또 이거 북학파 스코틀랜드 이거 중요하고. 자, 멤버십 후원해주신 자, 이 별 2개, 별 1개 의미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멤버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자발적인 구독용 후원 행복망님 별 3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별이 나중에 제가 시간 지나면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이 별의 가치를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날이 언젠가 꼭 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서포트 감사드리고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소화들 잘 하시고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이제 댓글 한번 이렇게 다는 날을 좀 정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이거 아나톨리 포멘코 이야기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하고 비교 교차하는 이야기 시리즈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꽤 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